두 집합 x와 y를 연결시키는 대응인데 이 그림이 함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이거든요. 두 집합 x와 y의 x의 원소들과 y의 원소들을 대응시키는 건데 어떻게 대응시키느냐. 네, x의 원소마다 y의 원소를 몇 개씩 대응시키는 거죠? 하나씩 대응시키는 게 이제 함수가 돼요. 선생님 하나 아니고 두 개씩 대응시키는 관계도 만들 수 있겠죠. 이거마다 두 개씩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건 함수라고 하지 않고 x의 원소마다 y의 원소를 하나씩. 그러니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죠. 그치? 그리고 이렇게 지 혼자 이렇게 난 안 가. 이러고 있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됐죠? 네, 이게 이제 함수 관계가 될 거예요. 이때 여기 왼쪽에 있는 이걸 무슨 역이라고 하죠?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y를 그렇습니다. 공역이 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대응된 함수값들, 네, 이런 집합을 뭐라고 하죠? 치역이다라고 하죠. 이때 정의역 문제에서 밝혀주면 오케이, 그 밝혀준 걸 하면 되고, 문제에서 정의역에 대해서 아무 멘트가 없어요. 그러면 뭘 정의라고 하는 거죠? 실수 전체. 실수 전체. 그게 조금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유리함수와 분수함수와 무리함수에서 문제가 생기죠. 자, 분수함수가 되면 분모가 0 되는 x값은 정의가 돼야 안 돼요. 정의가 안 되지. 그러니까 정의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빼야 돼요. 다음 무리함수 루트함이 되면 루트 한쪽에 마이너스 2 이런 건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대학 가면 해요. 복수함수. 그래서 그건 그때가 사시고 지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0 이상으로 제한되죠. 그치? 근데 그걸 문제에서 써줄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 명시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생략하게 되면 정의역은 생략되어 있으면 가능한 가장 큰 집합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실수 전체인데 아까처럼 불가능한 값이 있잖아. 분모가 0이 된다거나 루트 안쪽이 음수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걸 빼면 돼요. 그럼 가장 큰 집합이 될 거고요. 공역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멘트가 없으면 가장 큰 집합, 가능한 가장 큰 집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역이 또 문제가 되는 곳은 그때예요. 지수함수입니다. 나중에 이제 수학 1강에 나면 지수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지수함수에서 공역을 실수 전체에 놓잖아요. 그럼 1대1 대응이 안 돼요. 네. 왜? 정의역,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거든. 그러니까 음의 실수에 대해서는 대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게 옳고요. 제가 이걸 강사하면서 대학교 1학년 서양교재, 서울대학교는 대학교 1학년 수학교재를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쓴 책을 쓰거든요. 어려워. 말이 어려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안 좋아. 근데 다른 대학교들의 일반적으로 쓰는 캘큘러스, 토마스 캘큘러스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쓰여 있습니다. 대신 두껍죠. 근데 말이 되게 친절하게 쓰여 있어요.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건 그게 이제 영어로 친절하게 쓰여 있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친절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영어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면 와, 이거 진짜 잘 썼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거기에 이게 명시적으로 딱 쓰여 있어요. 가능한 가장 큰 집합을 보자.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렇지 이렇게 깨달았어. 그래서 좀 써주시는 게 옳은데, 네. 이건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그냥 함수를 뜻하죠. 함수 f 이런 대응 관계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뭐죠? x에 대한 함수 f에 대응된 함수 값이죠. 여기에 뒤에 이제 합성함수에서 약간의 개념적인 그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조금 땡겼어 보면 이건 뭐죠? 그치?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f 합성 g라는 함수에 대한 x의 함수 값이에요. 맞지? 이 함수에 대한 함수 값입니다. 이건 뭐죠? f라는 함수에 대해서 gx에 대한 함수 값이에요. 의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같게 정의하죠. 네. 근데 요거는 뭐 기호 자체의 뜻. 근데 별로 구분 안 해도 대학 가는데 크게 상관없어요. 시험 치는데 상관없고. 네. 근데 좀 정확히 알면 좋겠다입니다. 인이 맞나? 인을 합시다.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 요거가 그거거든요. 함수의 결정해 주는 거거든. 하나씩 대응되면 함수예요. 하나씩. 저 하나씩을 분별하기 위해서 뭘 그어보면 되죠? 그치.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와 교점이 몇 개 나오면 함수입니까? 한 개. 함수이고요. 두 개 이상 또는 안 나오면 뭐가 되죠? 뭐 이렇게 되면 이건 뭐가 되지? 두 개는 함수가 아니죠, 그냥. 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판단하는 방법은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교점의 개수를 세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 x 하나당 y 하나가 대응되어야 되거든. 근데 이건 몇 개 대응된 거야? 두 개 대응된 거니까 함수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x축 입장에서 보면 수직선을 그어서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버티컬 테스트라고도 부릅니다. 나중에 가면 수평 테스트도 나와요. 무슨 함수는 수평 테스트 하는 걸까? 5글자. 절대값. 1대1 함수를 판단할 때는 수평 테스트를 해요. 즉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몇 개면? 한 개면 1대1 함수고 한 개가 아니면 1대1 함수가 아닌 거예요. 네, 미리 갔는데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하면 집합으로 약속하고요. 어떤 집합이죠? 요런 집합이죠. x, fx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걸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때 x는 정역에 속하는 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좌표 평면에 그린 것, 즉 이거를 가로축, 이걸 세로축에다 그린 걸 그래프다라고 하죠. 그래프의 기하학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네. 다음 여러 가지 함수. 거기 나오는 대로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1대1 함수. 뭐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정역에 속하는 x1과 x2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면 함수 값도 달라지는 것. 혹은 이거의 대우 명제, 함수 값이 같으면
x1과 x2도 서로 같은 것.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아까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의 사이에 대응이라고 치면 1, 2, 3, 1, 2, 3, 4 있을 때 1, 2, 3에서 1, 2, 3, 4 대응시킬 때 같은 대로 안 들어가는 게 1대1 함수죠. 한 군데 이렇게 몰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면 1대1 함수가 만족하는 이렇게 조금 유한 집합이에요. 그럼 1대1 함수가 되어버리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와 정역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 같겠죠. 여기서 한 개씩 대응되니까. 그걸 이렇게 쓸 수 있어. 정역의 원소의 개수고요. 치역은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할 때 F 안쪽에 여기 정역 X 이건 집합이에요. 스몰 x 말고. 이렇게 쓰면 이게 치역이에요.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다?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분이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어떻게 돼야 될까? 공역이 더 많아야 되겠지. 공역이 부족하면 1대1 함수는 불가능합니다. 이쪽이 4개인데 여기 3개밖에 없어요. 그럼 1대1 함수 만들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해요. 네. 이때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에 있겠죠. 요거 두 개 마저 같아지면 그걸 1대1 함수라고 하지 않고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1대1 함수의 끝이 아니에요. 다음 두 번째. 요건 이제 이렇게 이산적인 함수인데 이산, 연속, 이게 두 가지가 주로 이제 수학에서 쓰는 표현인데, 1, 2, 3 끊어져 있죠, 숫자들이. 이런 거 이제 이산 함수다라고 하고요. 연속 함수인 경우에는 1대1 함수가 이렇게 F가 있고, 이렇게 G가 있다고 할게요. F와 G 중에 뭐가 1대1일까? G가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F는 1대1이 안 됩니다. 왜? 서로 다른 x1과 x2에 대해서 함수값이 어떻습니까? 같잖아. 그치? 함수값이 같아지는 이런 값이 존재하는 게 1대1이 아니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지? x1과 x2가 다르면 함수값도 서로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1대1 함수 되겠습니다. 자, 이걸 판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수직 테스트에 대해서 반대로 수평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교점 몇 개? 오직 한 개 있을 때 1대1 함수가 되고요. 다음, 연속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거와 이거의 차이, 이쪽은 뭐 하고 있는 상태죠? 증가하죠. 혹은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지? 감소하죠. 즉 연속 함수인 경우에는 증가 또는 감소해야만 뭐가 된다? 1대1 함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증가 감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1대1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되게 착해. 성질이 별로 없어. 증가 또는 감소밖에 없어.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재미없어요. 이런 게 뭐 재밌죠. 푸는 입장에서는 1대1 함수가 좋고요. 다음, 요거는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면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쓰입니다. fx1과 fx2 같으면 x1, x2 같은 거 밖에 없거든요. 1대1인 경우에는. 그치. 그래서 뭐 지수함수라든가 로그 함수에서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의 해를 찾을 때 이렇게 찾습니다. 네. 근데 이 증가 감소를 연속일 때는 증가 감소를 따지는데 이산일 때는 증가 감소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관없어. 이러면 이거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됐어.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1대1 함수 맞죠? 이거 두 개 좀 구분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구분하던데 제가 재수생들한테 몇 번 나오고 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함수의 개수를 세세요입니다. 여기 몇 개 주고 몇 개 주고 함수의 개수를 세는데 조건이 1대1 함수예요.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하는 게 선생님 그러면 이게 1대1 함수니까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두 개잖아요.
여기 다섯 개 주고 이렇게 함수 만드는데 첫 번째 조건이 1대1 함수야. 두 개인데 이러고 있더라고. 와,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이제 언제쯤 그런 증상을 보이냐면 한 9월이나 10월 이쯤 가면 그런 증상이 가끔 나와요. 아주 드물지만 나옵니다. 완전 정신줄 놓은 거죠. 11월 이제 수능 앞두고 그쯤 가니까 좀 이제 그렇지. 갑자기 그 문제를 풀 때 이게 두 개 섞이는 거야. 네. 구분하시겠죠, 당연히. 네. 자, 다음 두 번째 1대1 대응인데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1대1 대응은 뒤에 있는 역함수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1대1 대응이 곧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라는 건 역함수 말 그대로 거꾸로거든요. 여기서 일로가 아니고 여기서 이쪽으로 대응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만약에 치역과 공역이 지금처럼 서로 달라. 그러면 요렇게는 현재 대응이 다 돼 있잖아요. 한 개씩. 근데 거꾸로는 어때? 인마가 뭐 하고 있지? 대응이 안 되고 있어. 놀고 있어. 이러면 함수가 아니잖아.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 치역과 공역이 같다 조건이 연속함수에서 최대 최소 문제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전형적인 문제가 2차 함수 fx를 주고 함수 식은 2차인데 이걸 만족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때 함수 x가 뭐 이렇게 주고요. a 값을 구하세요. 이런 게 있거든요. f가 1대1 대응이기 위한. 그렇지. 이때는 이게 이제 이 x가 공역이면서 동시에 치역이기 때문에 x의 최소값, fx의 최소값이 a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연속함수인 경우에는 치역과 공역이 같다 조건이 최대 최소 문제랑 연결될 때도 있어요. 자, 이게는 연속함수일 때 1대1 함수면 뭐인 거지? 뭐 한다?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네.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구간을 찾아라. 그 다음 거기서 최대 최소 값을 봐봐라. 이렇게 이 문제가 이 두 가지가 쓰입니다. 아까 여기 1대1 함수에도 말씀드렸는데 1대1 대응이면 당연히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요거는 좀 말을 헷갈려 하시는데 항등함수 그리고 상수함수 있거든요. 항등함수도 왜 나오느냐면 역함수 때문이에요. 항등함수는 결국 이겁니다. x가 x로 대응되는 1은 1, 2는 2, 파이는 파이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해요. 왜? 역함수 때문에 필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 상수함수.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수학의 이론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의 값으로 대응되는 거예요. 즉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이라는 걸까? 한 개인 걸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프에서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영악해지셨는지 예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피드백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계단 함수 있죠. 계단 모양으로 생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상수함수 아닌가요? 쭉 이렇게 돼 있으면 상수함수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았거든. 자, 이게 상수함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쭈르르 이렇게 돼 있어요. x축가 어떻게 돼 있지? 평행이에요. 그럼 이거 x축가 평행인데? 그럼 상수함수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아니죠.
이렇게 되면 치역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치역이 2개가 되어버리지.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역에 대해서 다 같은 값으로 들어갈 때 상수함수라고 해요. 상수함수라고 해요. 얘는 그렇지 않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이걸 상수함수 만들려면 정역을 자르면 됩니다. 여기 전 뭐 이런 식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클 때 이렇게 자르면 돼요. 네. 그렇게 정역을 구간을 좀 나누는 게 실제 복잡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죠. 구간을 나눠서 함수를 주자.